다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빈곤, 노동 문제, 디지털 전환 문제, 노동 문제는 시간 문제와 기본소득 문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빈곤 문제, 노동시간 축소 문제, 디지털 대전환 문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로 접근하되 억압과 착취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등은 없다는 이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과 명예교수를 하는 해리 프랑크푸르트,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덕철학자로 도덕철학과 정신철학, 행동철학, 17세기 합리주의 등을 주제로 영향력 있는 논문을 다수 발표했어요.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및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에 대한 탁월한 해석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이거 예전에 한번 했어요. 아주 얇고 조그만 한 요 에세이집 요거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그 에세이를 잘 읽어보시면 이 노 철학자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얇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그래서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야. 인간은 불평등하다는 거죠.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등에 대한 단호하고도 간결한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평등한 소유가 아니라 충분한 소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평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빈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 우리 헌법이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 보장돼야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것이 어디까지냐는 것은 합의를 하면 돼.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악이에요. 독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노인 빈곤율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반은 가난이고 독거노인 72%가 빈곤층이고 OECD 노인 자살률이 최고예요. 일에 내몰린 노인들 견딜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1인 가구 절반이 빈곤한데 청년층의 비율이 37%에 해당합니다. 점점 가난해져요. 청년들이. 청년 때 빈곤했다가 노후 때 파산해. 악순환하고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의 시대는 끝났고 복잡한 청년 문제 맞춤 정책이 꼭 필요해요. 청년 빈곤 시대예요. 이게. 청년과 노인이 지금 문제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에 적응이 잘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놔두고 있냐고. 그냥 이게 말이 돼요? 그 한미순 박사가 얘기한 독일 복지국가 이 체제를 꼭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그런 복지국가 체제를 만들어가는데 나는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이재명 체제가 되면 반드시 내가 얘기하는 빈곤층을 끌어올려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위층에 있는 사람 밑에가 올라갔으니까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저 꼭대기 초부자들도 더 부자가 된다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노동시간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주 5일인데 주 4일로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 3일 하면 더 좋아요. 플랫폼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대전환의 계기를 우리가 줬는데
지난 20년 동안 어리버리한 놈들이 대통령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그 전환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지금 277강에서 내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꼭 그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거니까 꼭 보세요. 그러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말은 그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동시간이 얼마입니까? 보세요, 이게. 1900시간이 넘어요. 독일은 어떻게 됩니까? 1300시간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OECD 평균 밑으로 빨리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일하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빈곤의 문제와 노동시간 축소 문제, 디지털 전환의 문제가 다른 문제 같지만 같은 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사회로 가는 거예요.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걸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건데, 기본금융, 기본주택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기본소득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재정 문제가 있어요. 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기본사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야 돼요. 기본사회가. 그래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본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를 만들지 않으려면 국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대부분 현대 화폐 이론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잖아.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야. 한국은행에서 20년 있어서 뭐 서당계가 20년 있었으니까 등을 들은 풍어론이 있으니까 경제학을 조금 알죠. 대학을 졸업시험 칠 때 경제학, 일반 경제학을 반드시 해야 돼. 일반 경제학, 일반 경영학을 해야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경제학 수준 밖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이니까 경제 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 화폐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미 여러 번 내가 강의 때 했어요. 현대 정통 경제학, 주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현대 화폐 이론을 다 개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요 몇 년 사이에 현대 화폐 이론이 MMT라고 부릅니다. Modern Monetary Theory. 그러니까 MMT라고 불러요. 그냥 MMT 그러면 다 압니다. 이 MMT가 요새는 완전히 기존의 경제학 패러다임을 MMT로 패러다임을 거의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MMT가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인류에게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화폐 이론이 뭐냐? 그것은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이 두 가지가 합치면 빈곤의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디지털 대전환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곧 기본사회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